우리의 소원은 통일. 냉전의 시대가 갔지만 여전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노랫말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교구, 의정부 교구를 찾았습니다. 2021년 3억 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는 의정부 교구장이신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부 교구는 지리적 측면에서 북한과 맞닿아 있어서 다른 어떤 교구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교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춘천교구하고 의정부교구하고 인천교구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북한 지역과 맞닿아 있는 교구들은 다른 교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민족화의 분과가 이제 많은 교구들이 이제 그 세 교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정부 교구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본당을 방문하다 보면은 정말 군대가 많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또 미사에도 군인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종 교구에 있다 와서인지 친근감도 느끼지만은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지다든지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럴 때가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떤 불안함 때문에도 그렇고 늘 어떤 지역적으로도 이제 그런 군인들도 많이 보고 군부대 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교구에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 있죠. 네. 이미 많은 교우들이 순례를 하고 있고 또 민족 화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민족 화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성당과 센터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회와 속죄 성당은 4명의 사제가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는 또 성당의 역할은 그 근방에 있는 신자들,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서 사목을 하는 이제 준본당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반 본당과 같은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안내하거나 또 미사를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봉안당이 또 있는데 이 봉안당은 실향민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기도회가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민족화해센터는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해서 성인들이나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또 피정을 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그 평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있는데 이 동북아 평화연구소는 생긴 지가 4년이 됐지만은 벌써 이제 4차례의 어떤 국제 학술 심포지움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민족의 화해 분과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 또 본당을 순회하면서 평화에 대한 교육이나 또 화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한국 교회에서 평화의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학자들의 모임
그 샬롬회 그런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니까 네. 정말 꼭 필요한 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그런 장소가 있어서 네. 신자들이 찾아갈 수 있고 언제나 마음만 닿으면 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민족의 화해와 북방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들에 의해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활동하고 계신 교회 관계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의정부 교구에는 민족 화해와 북방 선교,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에 열정을 품은 사제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방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한 우리 교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먼저 그 북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방 선교라는 그 용어의 그 개념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국 천주교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과 또 민족의 화해 소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선교, 북방 선교라는 용어를 굳이 쓰자면은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가 북방 선교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인데 특히 1989년 세계 44차 세계 성체대 때 방한하신 그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북한과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리아께 의탁합니다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 교구는 말씀하신 대로 민족화의 소명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제들의 활발한 모임이 있고 특히 본당 전체 80% 정도가 민족화의 분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장적인 관점에서 민족화의 진정한 그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분위기가 있죠.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갈라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북한도 변하고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선교를 위한 장기적인 그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자, 평화의 사도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정부 교구는 사제들의 민족화의 모임을 통해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평신도들의 평화의 사도 양성을 위한 화해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명 정도가 수료를 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벌써 본당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남았는데 네.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의정부 교구는 전임 교구장님께서도 교포 사목보다는 해외 선교를 많이 장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 수에 비해서는 우리 많은 사제가 여러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편교회가 그 사제 수가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갚는 의미도 있고, 우리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포 사목을 이제 했지만은, 신부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선교의 보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의 그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그 사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선교를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부님들에게 젊은 사제 시절에 5년이나 10년 정도는 해외 선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사제를 원하는 사제들의 모임도 가끔씩 하고 있고, 또 해외 선교 체험 있는 신부들에게 선교 사제 보람을 많이 전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 교구는 올해 사목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체험하고 대응한 신부님들의 의견을 지구 사제 모임을 통해서 들으셨고, 또 평신도와 소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목평의회 의견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의견들을 개진했나요? 네. 사목교서를 작성할 적에는 뭐 사제들 의견도 많이 듣긴 했지만,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이제 체험들을 특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구사제 모임과 또 사목평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사제나 수도자들 다 함께 또 사목평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응답 조사를 했는데, 또 사제들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4%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목적인 그 대응이 사목교수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사목과 생태 환경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목도 많이 얘기했고, 이러한 또 사목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목교사 별도로 지구사제 모임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했고, 또 여러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사제 모임에서 여러 가지 사목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좋은 이제 그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낮은 단계일 경우에는 성사 생활과 관련된 활동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넓은 성당에서 사제들이 주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그 교육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황에서는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사제들의 지혜와 사목 사례들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구 관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근로자들도 있고, 세터민도 있고, 다문화 가정, 또 독거노인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는 의정부 교구의 아주 중요한 사목 방향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교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의정부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의정부교구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을 적에 벌써 이제 2014년이니까 오래됐지만은 그때 이제 신자들의 신앙생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또 사목자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 또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거의 제일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구의 장기적인 사목 방향의 하나로 가난한 이들과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꾸준한 그 사목을 해야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우리 교구 앞으로의 10년 내다보는 그 사목 그 방향인 착한 목자에서 이렇게 강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목은 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그 사목인데, 이 의정부 그 교구 관할을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세 군데 이제 전담 사제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파주 지역에는 최근에 아시아의 등대라는 그런 센터를 지었는데 굉장히 잘 졌어요. 네. 잘 졌고 어떤 그런 재능 기부 그 받아서 이제 건축가도 아주 그 인류 건축가가 이렇게 도움을 줬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에는 어떤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어느 성탄 때 제가 이제 난민들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해 보니까 너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민 사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의정부 교구에는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어른들 위한 쉼터, 어린이들은 이제 방과 후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센터고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쉼터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1번당 1난민 돌보기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누구보다 중요한 게 봉사자 교육인데 4차례의 교육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의 봉사자가 이제 나와서 난민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 예언자적인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지난해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인간 이기심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기인하는 경향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려가 생기고 또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멈추는 생태적인 회개의 삶을 사는 것도 공부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특별히 금년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피해 본 상황들 실제로 목격을 했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그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홍수라든지 또 호주의 산불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악어떼가 때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 변화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몸서리 칠 만큼 이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런 인간의 무질서한 자연환경 파괴에서 기인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생태적인 회개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여러 교구에서도 실시하겠지만 우리 교구도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을 위한 사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회개를 하고 또 생태 환경 지킴이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목 교수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연대하자, 또 교육하자, 실천하자. 그래서 연대하자는 것은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앞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양식 전체가 변해야 되고 또 성찰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목표 의식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연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교육합시다는 우리 사회사목국에서 생태 환경을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회사목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봉사자들에게 연수와 간담회를 열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체험,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고 또 음식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이런 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우리 교구에서 실시했던 온오프 운동. 온오프 운동은 이제 온은 긍정적인 생태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들은 실천하자, 구체적으로 실천하자고, 오프는 이제 해상 안 된다. 이런 그 온오프 운동의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사회사목국 산하위원회에서는 도시농부학교를 하고 있고 생태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합시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당에서 실천 가능한 온오프 운동을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구 내 성당과 기관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하자.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하는 그 실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본당에 우리농 직거래 나눔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생활 필수품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농산품들을 구입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교구는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고 설정된 지 20년이 채 안 된 젊은 교구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사회사목 영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진전을 이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사제들의 열정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울교구에서 갈라진 교구이니까 서울교구에서는 사제들이라서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주 근로자나 난민, 또 다문화 가정, 또 요양병원, 특히 요양병원이 경기도 북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 성당 규모가 비교적 적고 소수 인원이 파묻혀 버리는 서울과는 좀 달리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제적인 열정과 또 젊은 사제들의 어떤 사목적인 열정이 이제 잘 조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구 설정 이후로 우리 교구에는 지구사제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사제의 모임을 통해서 사목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연대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목연구소가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목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의 그 신앙의식이나 또 사제들의 신앙의식 조사를 통해서 또 우리 교구의 사목 환경이 무엇인지 또 무슨 사목이 우선적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제들이나 신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사목적으로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의 교육 이런 것이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구역 반장들 교육 또 민족 화해에서 하는 그 평화 교육 화해 학교에서 많은 봉사자들 양성하고 또 난민 봉사자도 양성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 사목을 잘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소공동체 이런 사회 사목과 소공동체 연결이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사목 방문하면은 우리 신앙의 열매가 사회 사목에서 꽃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는 또 우리 교회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교구에서는 기억의 지킴이 역할로서의 순교자 공경을 사목지침으로 정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삶을 살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그 초창기부터 이제 사목 방향으로 정했던 기억의 지킴이 역할로서의 순교자 공경. 그것은 그러니까 성지 개발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 신심을 나가자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순교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또 우리 신앙이 커나갈 수 있는 원천이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순교자 공경 신심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설정 10주년 때 교구 사목 방향으로 이러한 기억의 지킴이로서의 순교자 공경을 정했고 또 우리 의정부 교구는 전국 교구에서 제일 늦게 생겨진 교구이기도 하지만은 성지 개발이 잘 안 된 교구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순교자 신심은 더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순교 성지는 오래전에 개발됐던 마제 성지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양주 순교 성지 두 군데이고 그리고 황사형 묘지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곡리 공소 이 두 군데는 최근 들어와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여기들은 순례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이 제일 마음에 와닿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9번이요? 예, 10번 이제 10번. 드리려고요. 의정부 교구는 다른 타 교구와는 달리
협력 사목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께서 이 제도가 우리 의정부교구 사제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서 지속되기를 원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구의 협력 사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네. 합니다. 자세하게. 네. 네, 제가 이제 의정부 교구 부임하고 나서 처음 그 한 일은 우리 신부님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배 그룹의 신부님들 이제 의견을 듣고 그러나서 이제 모든 사제들을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면담을 하면서 우리 신부님들의 어떤 원의가 뭐고 또 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이제 들었는데, 그때 나온 의견 중에서 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보좌를 부주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주임을 너무 오래 하면은 무기력해지고 또 정말 힘드니까 7년 차 정도 될 적에는 본당 주임을 나가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협력사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사목은 우리 의정부 교구도 사제 수에 비해서는 본당이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부님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사 원칙을 정했는데, 주임 심의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주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사목을 하거나 특수 사목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우 따라서는 후배하고 함께 협력 사목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배려를 하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신부들도 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자리도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목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제단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본당에서 사제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사목의 나눔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들 간의 형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놓여진 비극적인 분단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또 기후의 변화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켜갈 수는 없었던 게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생명체들을 번성케 해서 후손들에게는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본분인 것 같습니다. 주교님, 이런 측면에서 신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래전에 우리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나 정치, 문화, 또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자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또 이웃, 또 우리 모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삶과 생각들이 많은 영감을 주었던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 되려는 노력,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두 번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재앙들은 자연을 훼손하고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출발은 생태 환경적인 회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주교회 민족화의 위원장이기도 하기에 금년도에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밤 9시 기도를 열심히 드리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 주교님 말씀 듣노라면 교구의 특성에 맞게 상호 목표가 잘 맞춰져 있고 또 교구민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부 교구의 발전을 바라고요. 또 우리 주교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